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처가 희미해지면 종종 화해를 시도하거나 관계를 회복하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과 화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이로 인해 더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관계는 다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상처를 준 이와 다시 엮이면 그 상처는 반복될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과의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다 보면 같은 문제와 고통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화해는 단순한 관계 회복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문제가 되는 관계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과 절대 화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더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과 절대 화해하면 안 되는 이유. 화해는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긍정적인 행위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화해가 언제나 옳은 선택은 아닙니다. 특히 누군가가 깊은 상처를 주었고 그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이 남아 있다면 화해는 오히려 또 다른 상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과 절대 화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상처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상처를 준 사람은 또다시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타인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사람은 한 번 얻은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화해는 상대방이 잘못을 반복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감정적 고통을 되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는 종종 과거의 일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며 이는 이미 잊고자 했던 상처를 다시 되새기게 합니다. 이는 내면의 치유를 방해하며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지나간 고통을 반복해서 끌어안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화해가 상대방에게 잘못을 정당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는 때로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이를 무마하거나 정당화할 기회로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해도 결국 화해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을 상대방이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더욱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화해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람과 화해를 시도하면 스스로에게 내가 이 정도 대우를 받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존감을 약화시키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존중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잘못된 관계를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화해가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상처를 준 사람과 다시 관계를 이어가면 그 관계는 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해를 시도하면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자는 불안정한 관계는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큰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화해는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종종 예상보다 더 큰 스트레스와 필요를 초래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자신을 성장시키고 행복을 찾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철학자 루소는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에너지를 쏟아라. 그 외의 것은 버려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더 건강한 관계를 찾는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과 화해하려는 시도는 종종 새로운 관계를 맺을 기회를 막아섭니다. 여러분은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계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자는 새로운 길은 과거를 놓아버릴 때 열린다고 했습니다. 화해 대신 새로운 시작을 선택해 보세요. 여덟 번째 이유는 여러분의 내면의 평화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화해는 때로 내면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특히 화해 과정에서 여러분이 다시 상처를 입거나 상대방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내면의 평화는 고통을 주는 관계에서 벗어날 때 얻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이유는 화해가 반드시 용서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내면의 평화를 위해 중요하지만 그것이 화해를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지 상대방과의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용서는 상대방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과거의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합니다. 용서는 관계를 끊더라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 번째 이유는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상처받지 않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과의 화해는 때로 그 가치를 훼손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러셀은 가치는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화해는 모든 문제 해결책이 아닙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남긴 사람과의 화해는 여러분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과거를 내려놓으며 더 건강한 관계와 행복을 찾아 나가세요. 여러분의 평화는 그 어떤 관계보다 소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쉬운 사람으로 보이면 안 되는 이유.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경계를 잃고 쉬운 사람으로 보이게 되면 관계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쉬운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은 곧 타인에게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거나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당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나이가 들수록 쉬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타인에게 존중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쉬운 사람으로 보이게 되면 타인에게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고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을 더 존중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존중하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에게 존중받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가치를 지킬 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당한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쉬운 사람으로 보이면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의 호의와 시간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부당한 요구나 부담스러운 부탁을 받게 되는 일이 많아집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타인의 욕망에 휩쓸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감정적으로 지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쉬운 사람으로 보이게 되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타인의 요구에 끊임없이 응답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감정적 소진으로 이어지고 결국 자신을 돌보는데 방해가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지나친 호의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우울감과 자기 존중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진정한 관계 형성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쉬운 사람으로 보이면 진정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진정성을 가진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며 자신에게 지나치게 맞춰주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피로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철학자 루소는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삶의 방향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사람으로 보이는 태도는 종종 자신의 삶보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여러분의 목표와 방향성을 흐리게 하고 결국 자신의 삶을 타인의 손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장자는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하면 남의 길에 휩쓸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지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타인의 의존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사람으로 보이면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상대방의 자립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적인 노력과 자립을 바탕으로 합니다. 부처님은 타인을 돕는 것은 좋지만 그로 인해 스스로를 잃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쉬운 사람으로 보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당연하게 여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소중한 시간을 헛된 일에 쓰지 말라. 시간은 곧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이유는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사람으로 보이게 되면 타인에게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것을 받아들이거나 항상 타인에게 맞추려는 태도는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한 기준을 가진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공자는 신뢰는 관계의 뿌리다.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가 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기준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아홉 번째 이유는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사람으로 보이는 태도는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면
세상도 당신을 낮게 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지키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10번째 이유는 내면의 평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사람으로 보이게 되면 타인의 요구와 기대에 끊임없이 응답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내면의 평화를 해치고 스스로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평화는 타인의 요구가 아닌 스스로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쉬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필요할 때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존중받고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한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건강하지 못하여 힘들었던 경험담이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선화선녀였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처가 희미해지면 종종 화해를 시도하거나 관계를 회복하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과 화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이로 인해 더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관계는 다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상처를 준 이와 다시 엮이면 그 상처는 반복될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과의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다 보면 같은 문제와 고통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화해는 단순한 관계 회복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문제가 되는 관계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과 절대 화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더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과 절대 화해하면 안 되는 이유. 화해는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긍정적인 행위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화해가 언제나 옳은 선택은 아닙니다. 특히 누군가가 깊은 상처를 주었고 그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이 남아 있다면 화해는 오히려 또 다른 상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과 절대 화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상처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상처를 준 사람은 또다시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타인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사람은 한 번 얻은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화해는 상대방이 잘못을 반복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감정적 고통을 되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는 종종 과거의 일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며 이는 이미 잊고자 했던 상처를 다시 되새기게 합니다. 이는 내면의 치유를 방해하며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지나간 고통을 반복해서 끌어안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화해가 상대방에게 잘못을 정당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는 때로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이를 무마하거나 정당화할 기회로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해도 결국 화해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을 상대방이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더욱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화해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람과 화해를 시도하면 스스로에게 내가 이 정도 대우를 받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존감을 약화시키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존중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잘못된 관계를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화해가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상처를 준 사람과 다시 관계를 이어가면 그 관계는 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해를 시도하면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자는 불안정한 관계는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큰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화해는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종종 예상보다 더 큰 스트레스와 필요를 초래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자신을 성장시키고 행복을 찾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철학자 루소는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에너지를 쏟아라. 그 외의 것은 버려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더 건강한 관계를 찾는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과 화해하려는 시도는 종종 새로운 관계를 맺을 기회를 막아섭니다. 여러분은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계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자는 새로운 길은 과거를 놓아버릴 때 열린다고 했습니다. 화해 대신 새로운 시작을 선택해 보세요. 여덟 번째 이유는 여러분의 내면의 평화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화해는 때로 내면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특히 화해 과정에서 여러분이 다시 상처를 입거나 상대방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내면의 평화는 고통을 주는 관계에서 벗어날 때 얻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이유는 화해가 반드시 용서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내면의 평화를 위해 중요하지만 그것이 화해를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지 상대방과의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용서는 상대방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과거의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합니다. 용서는 관계를 끊더라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 번째 이유는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상처받지 않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과의 화해는 때로 그 가치를 훼손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러셀은 가치는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화해는 모든 문제 해결책이 아닙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남긴 사람과의 화해는 여러분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과거를 내려놓으며 더 건강한 관계와 행복을 찾아 나가세요. 여러분의 평화는 그 어떤 관계보다 소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쉬운 사람으로 보이면 안 되는 이유.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경계를 잃고 쉬운 사람으로 보이게 되면 관계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쉬운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은 곧 타인에게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거나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당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나이가 들수록 쉬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타인에게 존중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쉬운 사람으로 보이게 되면 타인에게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고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을 더 존중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존중하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에게 존중받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가치를 지킬 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당한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쉬운 사람으로 보이면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의 호의와 시간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부당한 요구나 부담스러운 부탁을 받게 되는 일이 많아집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타인의 욕망에 휩쓸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감정적으로 지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쉬운 사람으로 보이게 되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타인의 요구에 끊임없이 응답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감정적 소진으로 이어지고 결국 자신을 돌보는데 방해가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지나친 호의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우울감과 자기 존중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진정한 관계 형성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쉬운 사람으로 보이면 진정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진정성을 가진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며 자신에게 지나치게 맞춰주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피로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철학자 루소는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삶의 방향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사람으로 보이는 태도는 종종 자신의 삶보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여러분의 목표와 방향성을 흐리게 하고 결국 자신의 삶을 타인의 손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장자는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하면 남의 길에 휩쓸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지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타인의 의존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사람으로 보이면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상대방의 자립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적인 노력과 자립을 바탕으로 합니다. 부처님은 타인을 돕는 것은 좋지만 그로 인해 스스로를 잃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쉬운 사람으로 보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당연하게 여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소중한 시간을 헛된 일에 쓰지 말라. 시간은 곧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번째 이유는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사람으로 보이게 되면 타인에게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것을 받아들이거나 항상 타인에게 맞추려는 태도는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한 기준을 가진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공자는 신뢰는 관계의 뿌리다.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가 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기준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9번째 이유는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사람으로 보이는 태도는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면 세상도 당신을 낮게 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지키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10번째 이유는 내면의 평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사람으로 보이게 되면 타인의 요구와 기대에 끊임없이 응답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내면의 평화를 해치고 스스로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평화는 타인의 요구가 아닌 스스로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쉬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필요할 때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존중받고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한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건강하지 못하여 힘들었던 경험담이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선화선녀였습니다.